간의 소화묘에 대해서 1939년 뭐 스웨덴의 베리맨이 처음 발견했다 이렇게 NHK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폴크 베르그맨 이고요. 스벤 헤딘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탐험대의 일환으로 1939년에 왔다가 발굴을 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놨었습니다. 근데 그 간에 이제 중국에 또 많은 일이 있었죠. 혁명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잊혀져 있다가 2000년에 중국 신강 문물고고 연구소에서 이제 발굴단을 보내서 발굴을 하게 되고 거기에 33개의 무덤 15개의 미이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까 이제 마지막에 보신 그분은 이제 소화 공주로 The Beauty of 샤허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었고요. 분석을 해보니 기원전 2000년 경에 살았던 사람으로 코카서스 인종으로 보이는데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서양의 DNA만 있는 건 아니더라. 동양과 혼합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는 보통 뭐 프로토 인도 유러피안 인구 어족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과연 유러피안이 맞느냐 그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DNA 같은 거 자체가 막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래서 좀 그런 용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과연 서쪽에서 온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질문들 다양한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복잡한 논의니까 넘어가고요.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이 건조한 기후에서 썩지 않고 이렇게 발굴된 그런 미이라 형태로 발굴된 그 여기 지금 소화묘에서만 15개의 미이라 발견됐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림 머미스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사실은 더 유명했던 거는 이제 체르첸맨이라고 해가지고 그 호탄하고 지금 여기 그 로란 그쪽 근처로 가시는 중간에 있는 체르첸이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역시 또 다른 미이라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사실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00년경으로 보이시는데 원래 체르첸맨이 그 타림 머미스 우리 타클라마칸 지금 중국 신장 지역에서 발굴된 미이라 중에서 가장 유명했었는데 이 소화 공주님이 발굴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인도 유로피안,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 인구 어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좀 재미있는 사실이어서 이제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연구를 언어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중앙아시아 학계에서 지적을 하는 게 이런 이제 켄툼 또 사템에 관한 그 두 어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 인도 유럽 인구 어족에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이라고 하는 헌드렛을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켄툼이라고 하는 거는 크 사운드가 나는 것이고요. 사템이라고 하는 거는 스 사운드가 나는 것인데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그 토하라어 즉 지금 아까 보신 그 로랄이라든지 그런 호탄 지역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토하라어에서는 마치 서유럽에 있는 것과 같은 켄툼 어족의 형태를 보인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그 인도 유로피안스들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유럽의 끝과 우리 아시아에서는 중국 그 서북부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그 후에 새로운 인도 유로피안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컨 웨이브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서쪽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동쪽으로 몰아내고 중간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서북부에 있었던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소화공주니 체르첸맨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뭐 코카서스계 인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 언어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호양나무가 있었고 아까 이제 그 나무에 묶어놓은 게 마황이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호양나무가 이제 네, 이렇게 한자로 네, 이게 호양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속 우리 윌로우 뭐 패밀리라고 하는데 건조 기후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투어커 락커라는 거는 위구르어로 이 호양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웅수, 영웅의 나무다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뭐 영웅이 이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서 뭐 중국 영화에 찍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시면 좀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원래 근데 이제 페르시아어로 제가 이제 이 투어커 락커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턱 락 이렇게 하면 만개, 10만 개를 가리킨 게 락이고요. 턱은 우리 바인, 덩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덩쿨들이 강하게 생명력이 강하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뭐 1000년을 살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어도 1000년 동안 뭐 쓰러지지 않고 쓰러져도 1000년 동안 썩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양수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 나중에 여행을 가시거나 하실 때 한번 호양나무에 대해서 좀 유심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거는 지금 신장은 아니고 감숙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감숙 지역에서 이렇게 호양나무가 마르지 않고 자라면 이렇게 멋진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조로아스터교에서 신성시 되는 그러한 약품이 있습니다. 이제 먹어도 약간 이게 불로장생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조로아스터교의 그 경전이죠. 아베스타의 하오마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소마라고 한대요. 이제 요런 그 약초의 재료가 되는 게 마황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나는 그런 풀이고요. 이제 희한하게 이게 약간 그런 뭐 항정신성 뭐 그런 게 있는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93조 2항에는 수입까지 그런 어떤 제조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중앙아시아에 가셔서 그걸 보시더라도 반입은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조로아스터교에서 중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풀이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놨던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실제 약초로서 많이 쓰였을 수도 있고, 네,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2부는 투르판 지역입니다. 우리가 루란에서 투르판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제 중앙아시아의 각종 유물들을 발굴한 유럽의 여러 아까 전에 뭐 스웨덴, 영국, 뭐 독일, 러시아, 일본 이렇게 다 언급이 됐었는데 가장 이제 그 시초가 된 게 의외로 스웨덴의 스벤 헤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전에 아까 소화묘 누란 공주 소화묘를 발굴한 베르그만도 사실 스벤 헤딘의 4차 탐험에 동행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이 스벤 헤딘은 스웨덴 출신인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탐험을 하게 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게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즉 카스피의 유역에 유전을 개발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죠. 거기에 이 사람이 어느 직원의 아들의 가정교사로 쫓아가면서 이 바쿠를 방문하고 이란, 아제르바이잔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속에 있는 여행 본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언어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크로드라고 하는 자이덴 슈트라세라고 하는 첫 용어를 만든 베를린 대학의 리텐호펜의 밑에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1차 탐험을 떠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 그 령 타슈켄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미르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면서
호탄에서 유적을 발견하고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유럽에서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많은 그 다른 유럽 탐험가들이 우리도 보물을 발견하러 가자 이렇게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차 탐험에서는 루란 유적과 카르슈티 문서를 발견을 하고 또 3차에서는 주로 이제 티베트 쪽을 탐험을 하고 4차에서는 또 중국을 또 통해서 접근을 해서 움직이는 호수 록노르에 대해서 발굴을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벤 헤딘을 이어서 영국에서는 오레 슈타인 아까 전에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분은 또 특이하게도 헝가리 출신이세요. 네, 헝가리 출신인데 영국으로 귀화하신 분이고 영국역 인도에서 이제 박물관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이 스벤 헤딘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탐험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신장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와 이제 대영 제국, 예, 우리 인도를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영국 그 정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신장 남부 호탄 또 이어서 이제 도남을 가게 돼서 막고구를 발견하게 되고 많은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중요한 뭐 중앙아시아 학의 발전에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동학 막고글에서는 이제 금강경 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최고 가장 오래된 여기서 최고는 가장 오래된 그런 인쇄본이라고 목판 인쇄본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에 석가탑을 보수하면서 나온 무구정경 대다란이경이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직 그 주장과 이 스타인이 발견한 금강경과의 사이에서 아직은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된 인쇄본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인은 그 다음에 3차는 고비 사막을 여행을 하고요. 4차 탐험에서 또 많은 이제 물건을 반출을 유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함부로 반출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 문제 르콕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우리 프랑스 이름이 이제 르콕이 좀 약간 프랑스 느낌이 나죠. 이분은 원래 부모님이 위그노,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프랑스 대부분이 카톨릭인데 신교도들을 가르쳤었지 위그노라고 하고 그 신교도와 그 카톨릭 사이에 분쟁이 많았어서 많은 프랑스 신교도들이 독일이라든지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독일로 이주를 하시게 되면서 뭐 다른슈타트 이런 곳에서 부모님 또 할아버지 거주하시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베를린의 큰 포도주 판매상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별로 이렇게 그런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고 모험에 관심이 있었는지 열심히 관두고 공부를 하더니 42살에 박물관의 자원봉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모험이 시작이 되죠. 원래 그 독일의 탐험대장이었던 분이 그린베델이라는 분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탐험을 갈 사람이 없게 되자 이분이 이제 어쩌다가 자기 탐험대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되고 탐험대의 어떤 리더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옴스크까지 철도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게 되는데 이 당시가 러일 전쟁 때여서 뭐 군인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의 옴스크 지역에서까지밖에 더 갈 수가 없었나 봐요. 거기서 내려서 증기선을 타고 이르티시 강을 따라서 세미팔라티스크라는 곳에서 오름치를 통해서 투르판을 가게 되는데 투르판에서 이제 우리 고창 아까 고성 보이시죠? 거기서 마니교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동방기독교 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일분파죠. 동방으로 이렇게
거점을 갖게 된 그 동방기독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만이교의 이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학계에서 중요한 발굴이었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아까 전에 보신 그 문제의 베제클릭 석굴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그 사진으로는 남겼는데 전시가 폭격을 맞아서 다 깨져버리잖아요. 사진을 만든 그 사진이 큰 그 아까 전에 그 독일 베를린 민속박물관에서 큐레이터가 보여준 그 책이 우리나라에는 서울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직접 여러분들 서울대 가서 보시기 힘드신데 일본의 도요 분과에서 약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넷에 오픈을 해놨습니다. 여기 사이트를 여러분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서원도 같은 것들을 르콕이 찍은 거 이제 독일로 가져와서 그걸 이제 찍은 것들을 물론 이제 일본의 용곡대학에서 류코크에서 디지털로 만들었지만 직접 그 디지털로 만들기 전에 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시기 전에 채트에 제가 이거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투르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장의 이제 중국 정부에서 우rum치가 이제 수도지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유명한 것은 약간 이게 투르판 분지,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해발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154m 더 낮은 지역이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그 지대가 낮은 곳은 요르단강, 그 요르단 이스라엘 요르단 그쪽이죠. 거기가 제일 낮고 표고가 그 다음에는 2위 아니면 3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높은 일조량이 있어서 포도가 많이 나는데요. 신기한 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아까 전에 건포도 말리는 거 보셨죠? 그게 집 2층에 이렇게 건포도를 말리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건포도를 말리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무슬림이니까 술을 안 드시지만 옛날에는 이제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 그 기록 같은 데 보면 포도주를 진상하고 또 몽골 황제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공을 세운 부하들한테도 포도주도 주고 막 이러는데 그거 다 이제 주로 투르판 지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로 보시면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위그루 왕국의 원래 초원을 돌고 제국을 이어서 지배하던 위그루 왕국이 키르키즈에 의해서 멸망이 되면서 840년에 이제 이쪽 투르판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데 몽골 제국 이후에까지 이디쿠트 왕국이라고 해서 다스리고 그 이후에는 역시 모굴 칸국이라고 해서 무슬림의 그런 국가로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보이시는 사진은요, 이제 카레스 또는 까나트라고 하는 그런 지하 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렇게 굴을 중간중간에 우물 파듯이 파고요. 그 밑에 수로를 해서 왜 수로를 위에 세우지 않고 지하로 수로를 만들었을까요? 너무 건조하니까 증발되니까 그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하로 수로를 팔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우물처럼 관리를 하는 시설인데요. 굉장히 이런 건조 기후에서 천산산맥의 그러한 계곡물을 잘 보존을 해서 각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굉장히 훌륭한 나름 관계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투르판을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